네, 동시호가 구간입니다. 현재 8시 5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3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양쪽 지수의 흐름입니다. 어제도 밀리기는 했어도 이 양시장에 온도차가 좀 있었는데 오늘장도 역시납니다. 코스피는 살짝 상승불이 들어오면서 출발을 준비하고요. 코스닥은 약세 흐름으로 770선에서 재차 멀어지는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죠. 현재는 0.06% 정도 플러스권으로 2405.08포인트 선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2400을 지지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던 하루였는데요. 오늘장도 강하지는 않아도 이 부분을 내주지는 않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4거래일 연속해서 약세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거의 2%에 육박하는 큰 폭의 하락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0.32% 하락, 768.99포인트 선, 770선을 이탈한 채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 이동평균선과는 점차 멀어지는 모습이고요. 지난달에 기록했던 저점도 이탈하는 흐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하락 출발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약간 더 많은 상황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종목군들, 오늘은 그룹핑이 다소 좀 어렵습니다. 워낙에 좀 개별적인 종목군들의 움직임만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서 현재 DL건설이 상한가불이 들어와 있는데 요즘에 이 종목이 동시호가 구간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본장 들어가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이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에 종목군들 쪽으로는 간밤에도 이 천연가스라든지 원유 관련돼서 원자재 가격은 오름세를 꾸준히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 GSE 이런 종목군들이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어제도 11% 정도 올랐는데 오늘은 보합권 정도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희비가 다소 엇갈립니다. 삼성전자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장 0.88% 정도 오르면서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도 현대기아차는 마이너스권, 현대모비스는 플러스권 흐름으로 서로 엇갈리는 양상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은행 지주사 쪽은 그래도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9월 6일 화요일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반면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제한적이었고요. 유럽 증시를 좀 보자면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독일은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고 영국은 오르긴 올랐는데 아주 소폭의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노드스트림을 차단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이 유가라든지 전체적인 에너지 가격이 흔들리고 이런 부분들이 개별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다 할 일정들 크게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정들은 소강 상태입니다. 내일 모레 있을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또 그 즈음에 발표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조금 더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그러면 양쪽 지수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본장 시작하니까 상황이 좀 달라졌네요. 마이너스권 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던 코스닥도 현재는 플러스권으로 양시장 나란히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많이 강하지는 않은데 코스피 먼저 보실까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0.07%의 상승권으로 2405.26포인트 선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 양시장 나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장은 반등을 해줄 것인가? 이런 기대를 크게 가져가기에는 사실 지금 탄력이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코스닥 한번 보시죠. 코스닥은 어제 2% 가깝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비교적은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0.46% 플러스권 774.94포인트 정도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3거래일 연속해서 밀릴 때 낙폭이 약 40포인트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 3포인트 증가 한 10분의 1도 사실은 되돌림이 나오지는 않는 거고요. 보시면은 여전히 주 이동평균선들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주 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이 현선물 나란히 팔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장 초반 수급의 특징이 되겠네요.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120억 정도 팝니다. 그리고 개인이 111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13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는데요. 금융투자와 연기금의 수급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외국인이 파는데요. 5억 정도 팔고요. 개인 쪽에서 12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22억 사들이면서 출발하는데 대부분이 금융투자 물량입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보겠습니다.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좀 팔고 있습니다. 현재는 400계약가량, 금액 기준으로는 310억 원 정도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좀 팔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1,300원 넘어서고 1,350원대까지는 외국인이 좀 샀었는데 근래 들어서 1,370원까지 오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달라졌네요. 프로그램 동향도 한번 보시죠. 차익비 차익거래다 매도 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억 정도 거래소에서 물량이 출회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40억 정도 순매도 띄고 있습니다. 수급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양쪽 지수는 강보합권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업종상으로는 상승과 하락이 거의 절반 정도씩 구성됩니다.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은 섬유의복에서 나오는데요. 업종지수가 2.63% 많이 오르네요. FNF가 강세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FNF가 시총이 5조가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업종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에 커서 이런 부분들 FNF의 영향이라는 점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의료정밀과 기계섹터 그리고 화학, 전기전자 순으로 뒤를 잇습니다. 섬유의복 빼고는 강하게 오르는 쪽은 사실은 없고요. 다음으로는 하락 섹터 보겠습니다. 가장 부진한 쪽은 통신, 그리고 철강, 금속, 금융과 보험, 비금속, 광물 순으로 약세 흐름 띄고 있는데요. 상승이든 하락이든 1% 미만의 종목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오르는 쪽에서 섬유의복이 2% 넘게 오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하게 방향성이 뚜렷한 섹터는 아직은 없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이 조금 더 많고요. 2차 전지가 비교적 약하다, 그리고 자동차 쪽이 쉬어간다, 이렇게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에는 소외받았던 이 기술주들이 플러스권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이마저도 강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0.3% 정도의 플러스권이고요. 하이닉스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1% 넘게 오르거나 내리는 종목이 없네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대체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톱10 가운데서는 8대2, 하락하는 종목은 펄어비스와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두 종목이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대체로 플러스권인데 이 중에서도 급등한 종목은 없습니다. 오늘 장에서 전체적으로는 상승 종목이 더 많습니다. 동시호가 구간대는 한 1,200개 정도 밀릴 것 같았는데 본격 시작하니까 상승권에 가담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고요. 그 중에서 1,387개 종목 현재 플러스권에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 띄고 있습니다. 9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10분 동안 특징주 짚어보죠. 10분의 숲부사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군들 위주로 시장이 좀 구성될지 두 분의 시각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도 좀 출발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약간 밀리면서 1,369원으로 출발했네요. 그러면 벨이 울렸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예, 어제 이제 그 천연가스 가격이 그 선물시장에, 네덜란드 선물시장에서 장중에는 막 30%가 넘게 급등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 오늘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의 시세를 보면은 어제 같지 않아요.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해가지고 중앙 에너비스라든가 대성산업이라든가 GSE는 오늘 2% 오히려 빠지고 있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살짝 반등 나오는 정도인데 지난번에 이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지난 이제 8월 말주에 이제 이쪽에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때 그때 어느 정도 시세를 좀 이미 준 것 같고요. 러시아가 이제 밸브를 잠근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선물시장에서 다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긴 하지만 다시 고점을 뚫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면은 이 천연가스 관련주들도 다시 요번에 나왔던 고점을 뚫고 위쪽으로 쭉쭉 전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반등이 나올 적에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좀 정리를 좀 하시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테마로서의 어떤 모멘텀은 어느 정도 좀 다 된 거 아닌가 수명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은 반등 나오면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최현재 전문가님. 네, 2차 전지 쪽 좀 보고 있는데 2차 전지 소재 쪽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LNF가 한 1.5% 정도 상승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해질 첨보도 1.3%, 1.5% 강세.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뭐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뭐 지금 동박 쪽엔 SKC, 일진머티리얼도 괜찮고 대주전자재료, 응급제 쪽도 지금 1.5% 정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 주가 하락으로 이쪽 섹터에서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이었는데 오늘 순환매가 돌면서 이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별한 뉴스는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역시 뭐 장기적인 전망 계속 좋습니다. 좋지만은 주가가 이렇게 밀릴 때 조금 사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뭐 추세론자들은 지금 접근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뭐 LNF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하향하는 모습. 뭐 지금 추세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가격적으로 접근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첨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주가 많이 빠져 있는데 여기서 뭐 솔직한 얘기로 더 많이 빠져봤자 19만 원대 후반 중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뭐 선별적인 분할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 이 지지선을 지키게 된다면은요, 오늘 보시면은 이 지지선을 뭐 지키게 된다고 되면은 이 20만 원 라인인데 이 라인을 지키면은 이 쌍바닥 형태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소재주들 조금씩 이제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 짚어주시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로봇주들 보고 있는데요. 이제 로봇주들이 올라가다가 요즘에 이제 시장 때문에 이제 다들 뭐 좀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에브리봇이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지금 뭐 19% 가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이런 권리락 효과가 한 번씩 주가를 띄우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갑자기 또 주가가 또 하락하는 경우도 또 있어서요. 예, 대응들은 좀 하셔야 될 텐데 어쨌든 로봇이라는 산업 자체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산업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생활 서비스 영역까지 다 침투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예, 로봇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이제 특히 이제 그 전망이 좀 괜찮고 뭐 러셀이나 뭐 T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쪽들은 실적 전망도 나름대로 좀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회사들이고 휴림 로봇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는 이번 시장 조정에서 좀 매수를 좀 해볼 만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아마 이제 연말하고 내년까지도 로봇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의 이제 테마 이상 간다 이런 이제 모멘텀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서 로봇 관련주들은 이번 조정권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들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네요. 최현재 전문가님. 오늘 LX 일렉트릭 이런 배전판 쪽의 주식이 좀 강한데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뭐 LX 일렉트릭 지금 한 5% 넘게 6% 가까이 상승하고 있네요.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뭐 친환경 쪽에 수요가 있으면서 그쪽 배전판 수요가 늘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가 최근에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5만 원서부터 7만 8천 원, 거의 8만 원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60% 가까이 상승을 했고 LX 일렉트릭도 뭐 변동폭은 좀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박스권에서 견조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뭐 저가 매수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익 실현하실 수 있는 기회 제공을 계속 하면서 빠졌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수급은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쪽에서 계속 수요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뭐 실적 개선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쪽 주식이 조금 원래 좀 무거운데 최근에 좀 상승 탄력이 좀 가파르게 상승 탄력이 좀 가볍게 좀 나오면서 어떤 매수 세력이 조금 일정 부분 좀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쪽 주식들 항상 예전에도 효성중공업도 몇 번 추천을 드렸는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 주식들 실적도 잘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수 대비 좀 하락폭도 좀 적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기 설비 관련된 종목군들 이렇게 봤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5G 장비 쪽 보고 있는데요. 그쪽 오늘 이제 뭐 다들 웬만하면 다들 반등들이 좀 나옵니다. KMW도 2%대, 뭐 RFHIC가 지금 4%대 나오고 있고,
그 5G 장비주들은 조금 지금은 전반적인 장비주들 내에서 실적 전망이 좀 엇갈리는 분위기예요. 확실하게 지금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들이 있고요. 예, 그렇지 못한 종목들이 있고, 근데 이제 좀 주의할 건 뭐냐면 지금 5G로 엮여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약간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IG비전도 굉장히 날아가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테마성입니다. 13%가 올라가고, 머큐리라든가, 엔텔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5G라기보다는 와이파이 관련주기 때문에 약간 좀 테마성을 좀 보셔야 되겠고, 지금 5G 관련주 중에는 HFR은 이미 많이 좀 올라왔지만 어쨌든 실적 전망이 좋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2차전지 쪽으로도 지금 사업을 넓히고 있어서 성장성이 좋고, 이노와이리스도 지금 2분기 때를 저점으로 해서 이제 올라갈 것 같고, KMW 솔리드, RFHIC 이런 종목들이 보면은 앞으로의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괜찮은 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5G 쪽을 접근을 하실 분들은 이렇게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시면은 아마 한 번 정도의 레벨업 룸은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5G 관련 이야기들이 근래 들어서는 솔솔 나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은 어떤 쪽 보고 계세요? 역시 조선 업체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조선 업체들, 현대중공업도 1% 정도 상승, 현대미포조선 2%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1.5% 상승, 한국조선해양도 1%대 강세. 지금 조선 업체들은 그냥 이 정도 상승인데, 지금 기자재 업체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성광밴드가 지금 5%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태광 같은 경우도 4% 가까이 상승, 한국카본도 2% 가까이 상승. 역시 계속 매수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박스권 하단으로 좀 빠지다 보니까 다시 가격 메리트 보고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계속 우상향하면서 계속 상승폭이 가파라지면은 따라붙기가 조금 힘든데, 좀 내려왔다고 보면은 다시 한번 내년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매수 들어오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좀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이 좋고 그런데 좀 빠졌다. 그러면 역시 매수해볼 만한 타이밍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 섹터는 오히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흐름을 주면서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위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시네요. 조선 섹터, 조선 기자재 오늘까지 강세 움직임은 꾸준히 좀 이어가고 있는데 최원주 전문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근래 들어서도 이쪽 조선 기자재 추천이 좀 나왔던 바 있죠.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떤 쪽 보고 계신가요? 하나 더 할까요? 네. 예, 신재생 쪽 잠깐 좀 보면은요, 풍력이나 태양광이 요 근래 시장 움직임에 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이에요. CS 윈드 오늘 4% 올라가는데, 조정이 사실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이 정도의 조정이면은, 상당히 이제 견조한 정도의 조정이고, CS 베어링도 3% 올라가고 있고, 삼강 MNT도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태양광 쪽도 보게 되면 하나솔루션은 거의 조정이 없이 지금 추세를 안 무너뜨리고 지금 계속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물론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에 좀 있지만 S에너지가 오늘 또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쪽 신재생 쪽은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 IRA 이제 법안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위기를 타고 또 요즘에는 이제 에너지 관련된 어떤 굉장한 에너지란에 대한 뉴스들이 신재생 쪽에는 오히려 좀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실적 지금 수주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실적 가시권을 놓고 보면은 저는 사실 그 풍력 쪽에 CS 윈드라든가 삼강 MNT 같은 종목들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하는데 하나솔루션의 성장성도 만만치 않죠. 신재생 쪽에는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좀 유력한 종목들로 좀 이제 모아갈 볼만하다. 아직까지 좀 더 갈 수 있는 룸이 좀 있긴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 동안 종목군들 좀 체크해 봤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는 천연가스 쪽,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도 봤고요. 로봇과 5G 관련된 종목, 최원주 전문가는 2차전지 소재 쪽하고 송전 관련된 종목, 조선 섹터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좀 전에 신재생 쪽을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간밤에 이 오펙 플러스 회담이 있었고 10만 배럴 감산에 합의를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국제유가 급등을 하다가 미국의 백악관 쪽에서 에너지 가격을 잡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상승 탄력이 제한되기는 했지만 WTI 기준으로 2%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현재 유가 관련된 종목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재차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S-오일이 2.5%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큰 범주 안에서 유가의 영향을 받는 쪽이 굉장히 많죠. 정유주들, 조선 섹터, 플랜트 하는 업체도 그렇다면 그런 건데 여기에다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이와 관련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담의 결과 그리고 국제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볼만한 종목군들 최원지 전문가님은 어떤 쪽에 포커스 맞춰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뭐 하루 감산을 10만 배럴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하루 소비량의 한 0.1% 정도밖에 안 돼요. 뭐 그렇게 본다면은 크게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뭐 오페크 플러스 측의 어떤 의도를 좀 읽어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정도 아니면 조금 소폭 높으면 한 $100 정도에서 어느 정도 유가를 방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어요. 오페크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산유국들은 결국에는 $120, $130 이렇게 크게 가는 것도 원치를 않고 뭐 $90 이하, 뭐 $80, $70 가는 것도 원치를 않아요. 그냥 이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으면 하는 게 이쪽 애들의 지금 바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뭐 유가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정도 $80 후반, 87, $8에서 많이 가면은 97, $8 상하로 박스권 $10 정도 보고 있고요. 잠시 일시적인 오버슈팅 나오면 $100 초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뭐 당분간 거기 수준에서 좀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미국의 금리 인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뭐 중국의 봉쇄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시장에 그때그때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S-오일도 강하고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도 강하고 중앙에너비스 한번 볼까요? 중앙에너비스는 약세인데 역시 실적 개선이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업체들, 대형주 쪽에 좀 매기가 좀 쏠리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큰 유가의 상방을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역시 좀 정유주들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빠지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좀 트레이딩 개념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유 관련된 종목군들 유가의 움직임을 예전에도 박스권으로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따라서 너무 위쪽으로 큰 기대를 갖기보다는 흐름 따라서 짧게 트레이딩하자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그리고 오늘 신재생뿐 아니라 원전주들도 같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한신기계도 강하지는 않아도 플러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태양광이 물론 가장 강하기는 하지만은 풍력, 원전,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다 움직이네요. 네, 이제 근래 이제 그 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유럽발 지금 에너지 위기, 또 프랑스 쪽은 지금 원전을 포기하려고 했다가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스위스 쪽에서도 원전을 완전 포기하려고 했다가 원전을 다시 하는 부분을 뭐 이제 지금 국민들 투표에다 붙이겠다 뭐 이런 뉴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당장에 지금 폐기하기에는 신재생 쪽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전 얘기는 계속해서 좀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이번에 원전주들이 잘 가다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에 이제 블록딜 여파 때문에 얘가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조금 매기가 좀 소강 상태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정도면은 이제 블록딜 관련된 이슈는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하면서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까지 왔다 보이고요. 아마 제 생각에 뭐 이번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관련된 종목들도 다 같이 뭐 한신기계라든가 뭐 이제 원전주들 움직이면 이제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 이제 뭐 BHI는 시세가 아직까지 좋고 뭐 에너토크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전부 다 반등들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서 지금 원전을 신재생으로 분류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싶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또 있고, 또 사우디와 관련한 이제 원전 사우디 쪽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에너지 관련 얘기가 신재생보다 원전 쪽 얘기가 먼저 나왔었기 때문에 그쪽 모멘텀도 아직 살아있다 보입니다. 원전주들은 지금 조정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랜만에 소비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FNF의 급등도 그렇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련된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요. 직접적으로는 오늘부터 해외 여행자들 면세 한도가 상향 조정이 실시가 되는 D-Day입니다. 기존엔 $600였는데 이제 $800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술은 2병까지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조금 완화되는 오늘이 그 D-Day를 맞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증권사에서 어제 오후 즈음에 나왔던 레포트인데요. 전체적으로 10년 전으로 밸류에이션이 돌아가 있다. 너무 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이 죽죽팔 기회다라는 내용의 보도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FNF가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2.55%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AVCNC 거의 4% 정도, 제이준 코스메틱도 그 정도, 제닉이 4% 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차한불이라든지 그리고 로드샵 쪽은 이번에 실적도 괜찮았다 이런 평가들도 나타났는데요. 소비 관련된 종목, 중국 소비주 어떻게 보세요? 최현주 전문가님. 중국 소비니까 면세점 한도 상향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면세점에서 화장품 사면은 우리나라 화장품 안 사잖아요. 그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너무 싸졌다. 일단은 뭐 실적도 뭐 그렇지만은 중국도 봉쇄 조치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지만은 절대적인 가격이 뭐 너무 싸졌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뭐 최고점 대비 거의 뭐 최고점이 45만 원이었으니까 뭐 12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엄청나게 빠진 거죠. 뭐 그렇게 본다면 한 70% 정도 빠졌다고 보고 있고, 전체적인 가격이 싸져서 그냥 지금 싼 게 없나 뭐 이렇게 투자자들은 찾다 보니까 이쪽이 좀 싸다. 그리고 증권가에서 리포트도 나오고 해서 좀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펀더멘탈로 보면은 별로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는 못한데 뭐 가격적으로 보고 일시적인 반등 노리고 들어가면은 일단 뭐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모멘텀이라기보다는 현재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이런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5G가 요즘 연일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시간에 이야기도 나왔고 또 신기수 전문가가 5G 종목으로 추천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RFHIC가 현재는 6%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KMW도 3.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엊그제였죠. 엊그제 머큐리가 또 20% 이상의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그때 질문 드렸을 때 신기수 전문가가 이 주력이 되는 종목군들보다는 좀 작은 종목 위주로 현재 매기가 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이 사이즈가 좀 더 큰 종목군들이 강세 움직임 나타냅니다. 이노와이어리스가 추천주였죠. 이 종목 오늘 3%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5G 관련된 종목군들 그동안은 하루 들썩였다가 또 잠잠하다가 시세 연속성이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게 참 시장에서 계속 의문이었죠. 이번에는 정말 다를까. 근데 이제 뭐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가지고 이제는 온다 그랬는데 계속해가지고 상반기 때까지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좀 회복되는 가시권에 좀 온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 쪽하고 일본 쪽에 5G 투자가 지금 이제 본격화된 거는 거의 틀림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주가가 좀 이제 그동안의 실망감을 안으면서 이제 많이 빠져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주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사실 크게 뭐 예전에 비하면 엄청난 가격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하반기 내년까지의 실적 상승들은 좀 있을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은 지금부터 주가가 뭐 한 30에서 한 50% 정도 사이 종목별로 그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좀 이제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실적 시즌이 되게 되면 이제 경계감으로 조금씩 이제 좀 주춤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서진 시스템이나 뭐 이노와이어리스, RFHIC, 솔리드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실적 모멘텀들은 잠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좀 선별을 하셔가지고 이쪽에 이제 좀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2차전지 관련해서 양상이 상당히 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기존에 아마 종목 분류를 해놓으셨을 텐데 이것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급등하고 있는 금양이라는 종목 볼게요. 업량은 굉장히 오래됐지만은
성장성이 정체되면서 시장에서는 오랜 기간 소외받았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신고 같습니다. 게다가 월봉이나 주봉 보더라도 상당히 좀 아찔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오늘까지 12%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기차 후발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12% 오른 14,70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써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삼형 SNC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이죠. 이 종목은 배터리팩 관련해서 부품 국제과제 파트너사로 선정이 됐다라는 내용이 부각되면서 어제 상한가였는데 오늘 16% 정도의 급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기존에 이런 소부장 관련된 2차전지 종목군들은 한 1에서 2% 정도 제한적인 움직임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양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원재 전문가님. 2차 전지 쪽이 실적이 계속 시장이 앞으로 파이가 계속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으니까 그쪽에 수혜주 찾기에 조금 수혜주를 좀 찾는 과정에서 좀 나온 게 아닌가로 보고 있고요. 어제 삼형 SNC 말씀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잘 모릅니다. 하루 거래량이 그 전에 솔직히 10,000주도 안 돼가지고 네. 좀 접근하기가 그래가지고 저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있는 주식을 접근하는 편이라서 그렇고 금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영업이익률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은 꾸준히 한 5, 6% 정도 영업이익률 기록하고 있고, 역시 못 올라서 좀 이런 수혜주를 찾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2차 전지 아까도 소재 업체인 에코프로비움, LNF, 첨보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은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높아져 있고, 일단 수급상으로도 어느 정도 손을 좀 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은 좀 제한적이다. 이제 시총도 지금 너무 커져 있는 상태고, 지수가 급등을 하지 않으면은 이쪽에서 개별적인 아주 호재성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은 급등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역시 조금 가볍고, 좀 그동안에 좀 수급에서 좀 자유로웠던 손을 좀 덜 탄 주식 쪽으로 옮겨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르는 종목만 볼 수가 없죠. 지금 하락하는 종목군 가운데서 대표적인 종목군이 바로 태풍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수혜주로 분류됐던 종목군들이 빠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현재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흰남노는 오늘장 항공편도 많이 취소가 되고 여러모로 또 지역 곳곳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에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상륙하기 전부터 여러모로 좀 준비를 해서 굉장히 좀 파급력이 크다거나 많은 그런 피해를 낳고 있지는 않은 상황으로 일단은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밀려 내려가는 종목군들은 그동안에 폐기물 처리라든지 그리고 비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밀리거든요. 태풍 지나가고 나면은 비료값이 폭등할 것이다. 이런 기대에 올랐던 종목군들이 오늘 일제히 약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효성 OMB가 현재는 7% 정도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조비도 4% 정도, 경롱도 4%가량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과학 환경, 사모개발, 우원개발 이런 종목군들이 관련된 수혜주였잖아요. 우원개발도 현재 16%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폐기물 처리 쪽의 YN텍도 6% 정도 하락하면서 아마 나중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실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교수 전문가님. 근데 이런 폭풍 관련 테마는 사실 어제 이제 매도를 다들 생각을 할 만한다고 보는데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테마주의 상식으로 보게 되면은 폭풍이 왔으니까 이미 이제 재료 노출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빠질 걸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이었는데 어제 매도를 못 하셨다면은 이제 아마도 테마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시 또 이제 폭풍이라든가 무슨 장마, 호우 이런 것들이 오기 전에는 이 종목들이 다시 급등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야 되겠고, 저는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그걸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나와서 그 다음에 다른 도모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관련주 중에는 인선 ENT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실적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소형 건설사들 올라갈 때 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일단 이번에 태풍 보면서 들어가셨다면은 그걸로 들어가신 분이라면 이제 모멘텀은 상실했다라는 부분을
아시고서 대응하셔야 되겠고, 웬만하시면 오늘 일단 좀 매도를 한 이후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